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7월 3일 드디어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어제는요 4만 3천 명이 조회수가 나왔네요. 4만 3천 개. 국민연금 리밸런싱 첫날 삼성전자 팔고 이 종목 담았다. 이 기사 제목 때문에 아마 많이들 와서 보신 것 같습니다. 댓글도 183개가 달려서 일단 순서대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매일 살인적인 스케줄인데 오늘도 스케줄이 너무 팍팍해서 웬만하면 좀 빨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시간이 더 걸려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주우주님, 김미아님, 그리고 긍정의 희님, 성신이님, 김태현님, 이런 순서대로 1, 2, 3, 4, 5등 댓글 달아주셨고요. 웜의 신박이 기다리지는 날 빨리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같은 변동성 장에서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인턴 13개월 차로 매일매일 열심히 듣고는 있으나 급등락장에서는 하락하면 기분이 꿀꿀하고 상승하면 입가에 미소가 머무는 것은 인간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하죠. 그래서 마음 수행부터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하셨고요. 강릉에 계시는 형님께 지난번 한투 랩 상품 안내 드렸는데 랩 목표 달성 후 너무 좋아하셨어요. 형님과 아주버님 5천만 원씩 하셨는데 이번에 1억으로 올라서 아주머님 앞으로만 2차 랩 가입하셨는데 형님이 아쉬워하시더니 맑은 고해정기 예금하신 돈 1억 해약을 하셔서 형님도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하셨는데 다시 감사드린다고 인사 다시 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저희 처남도 작년에 건설 토목 쪽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버는 게 되게 빠듯하잖아요. 저희 최소리 랩 가입하라 해가지고 작년에 랩을 가입을 했었는데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도 되는 거냐 그런 얘기를 올 초에 했다고 합니다. 아마 서로 알 수도 있어요. 그죠? 강릉고등학교 73년생인데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가 뭔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사실이 아닌데 무언가를 확신하고 있다가 그 확신이 사실이 아닐 때 공경에 빠진다. 언제 들어도 참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수 ETF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런 조정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회가 되네요. 반도체도 이제 적당히 내려와 주고 있고 조선방산도 살 기회를 주고 뭔가 막혀있던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변동성 많은 주식시장에서 이런 하락장이 기회가 된다는 말씀 꼭 기억하겠습니다 하셨고요. 랩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 들은 지 1개월째 되신다고요. 증권사 KB증권 그리고 신한증권, 한투, IBK, 유한타 그런 증권사에 가셔서 채슬리 랩을 가입하고 싶다 하시면 그러면 랩을 가입하실 수 있고 보통 이제 5천만 원 이상이거든요. 삼성증권은 1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가입해 놓으면 내가 가입한 이 랩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 팔고를 자동으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형은 목표로 한 수익률 6%, KB가 6%, 한투가 8%였던가. 그 목표 수익률이 딱 달성이 되면 딱 먹고 튀는 먹튀 전략 다 팔아버리고 이익 확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앞으로 10월 달까지 좀 울퉁불퉁한 장이라고 했잖아요. 이럴 때는 버는 듯 하다가 또 토해내고 버는 듯 하다가 토해낼 수도 있으니까 목표 전환형을 해보시는 게 아마 성과형보다 앞으로 3개월 동안은 목표 전환형이 좀 짭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목표 전환형은 모집 기간이 있습니다. 웬만한 증권사 삼성하고 한투는 다 지난주에 끝났고요. KB가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목표 전환형 가입이 약간 어려울 수가 있고요. 변화의 특이점에 머물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나라가 못하는 게 뭐야 싶습니다. 심지어 음식, 컨텐츠, 엔터, 화장품처럼 문화에 관여하는 것까지 세계를 리딩해 나가니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죠?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참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국민의 이 수준이 높아서 아마 행복 지수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 이래 좀 평균이 낮아야 좀 조금 뭐 약간 보통 이상만 해도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건데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국민들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이 행복 지수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다들 수준이 높다 보니 상속세 관련 내용을 듣다가 댓글을 달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절로 생기네요. 세금 인하로 거두어진 세수로 선심성 나눠주기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자는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평소 전무님 생각이 어떠신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네, 저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게 될 때 항상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고 했죠. I'm happy, you happy, everybody happy. 그러면 하면 된다고요. 어제 상속세 증여세 50에서 30으로 낮아. 상속세가 아니라 저는 증여세부터 먼저 낮추자. 그래야 증여를 빨리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상속세는 그대로인데 증여를 빨리 하면 세금이 20%나 싸. 네, 그러면 증여를 빨리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부의 이전이 위에 소비를 하지 않는 층에서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밑으로 한 단계 툭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출산율도 높아지고 소비도 진작되고 여러 가지로 선순환이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님이 32등요 하실 거예요. 연금 투자 펀드가 무엇인가요? 그 방치되어 있는 퇴직연금 계좌, 그냥 알아서 미국, 중국, 한국 알아서 저희가 해드리는 그런 연금 상품에다가 그냥 펀드 가입해놓고 잊어버리면 되는 그 펀드를 지금 23일, 24일 언저리에 출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직 뭔가 확정이 안 된 게 있습니다. 판매 방식도 조금 아직까지 논의 중인 게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슬리 자문단 멋집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전부 채슬리 자문단이 있습니다. 이여령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천재로 태어난다는 거죠. 어떤 분야에서든. 그래서 우리 자문단 분들이 지금 14만 명의 자문단이 계시잖아요. 각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각종 업종 모든 산업 영역에서 바이올린 선생님도 계시고 그 화학회사 박사님도 계시고 약사님도 계시고 여러 분야에 그래서 이 자문단 분들이 저희가 이래 책상에서 주식 공부하는 저희가 놓칠 수 있는 걸 반도체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의사분들도 계시고 각 분야에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놓치는 거, 그거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이 댓글로도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니까 우리 채슬리 자문단 14만의 채슬리 자문단이 함께 가고 계시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6월 12일 와이프와 딸과 같이 일임하고 왔는데 전무님 바쁜 일정 때문에 설명만 듣고 사진을 찍지 못하고 사인도 못 받아서 가족들이 아쉬워했습니다. 네, 조만간에 연락하고 오시면 됩니다. 가족 따님하고 다 같이 오십시오. 저녁에 요 밑에 1층에 물회 아니면 요 바로 앞에 냉면집 맛있는 집 많으니까요. 저녁에 한번 오시면 시원한 물회나 냉면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농에서 일 잘하는 소장농이 아니라 지주 땅을 사는 자본가가 될 수 있도록 공부하겠습니다 하시고요. 전 DC가 교보생명인데요. 여기도 신경 써주세요. 네, 나중에 처음에는 아마 삼성증권 통해서만 이제 판매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모든 증권사나 은행이나 보험사에서도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할 생각입니다. 28살 아들이 온다고 설레인다 하시는 전무님을 보니 제가 좀 차가운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애들
아들과 4살짜리 손녀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던데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손자 손녀 오면 너무 반갑고 좋은데 가면 또 시원섭섭하다고. 30대 초반에 주식을 시작해서 가치평가를 하며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공부를 했지만 그 가치를 못 믿어서 못 들고 온 주식들이 지금 보면 대부분이 10배, 20배 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작은 수익에 연연하며 놓친 주식들을 보며 무리하다가 계좌가 반토막이 나기도 했다가 돈 잃고 펑펑 울기도 하고 어느 순간 다 포기하고 즐겁게 살자는 생각으로 천천히 투자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계좌 잔고가 많이 불어났네요. 지금은 작년부터 한 종목을 사들이기 시작해서 지금 절대 안 팔고 있는데 다 모르겠고 하나만 공부 잘해서 끝까지 들고 가보려 합니다. 혼자 투자하다 보니 여러 개, 2-3개만 종목이 되더라도 벅차더라고요. 이번 종목 투자 마치고 나면 저도 이름하고 주식에서 좀 멀어지고 싶네요. 네. 밀턴 분들은 모두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십니다 하셨고요. 저희 아들도 시애틀에서 오늘 왔네요. 봐도 흐뭇하네요 하셨고요. 시애틀 저희 형님 아들이 U of 워싱턴 시애틀에서 공부하다가 지금은 작년 9월 달에 해병대 가 있습니다. 네, 제임스 파학이라고. 네, 2004년생입니다. 미래세 DC형도 가능하네요. 네, 미래세 또 나중에 하여튼 내년에는 다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내년에 들어가셔도 아무 상관 없어요. 뭐 6개월 늦게 들어간다고 해서 큰 저거 없습니다. 한편 주식은 일임한 지 막 만 12개월 가까이 지내는 동안 진짜 변동성이 심해서 계좌 확인법을 늦게 알려줬더니 부작용이 있네요. 오늘은 앞자리가 바뀌었다고 아까워하는데 뭐라고 딱 설명할 방법이 본인이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보았어요. 저는 뒤에서 빈 것이 없습니다. 이 정도야 하고요. 든든하게 채슬리 가족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모르는 게 약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채슬리로 운영을 맡기려면 어찌하는지요. 네, 일임을 하시려면 저희 회사 반드시 방문하셔야 되고요. 랩을 하시려면 증권사에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증권사가 있고 안 되는 증권사가 있는데 증권사로 문의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월간 전망 들으러 왔어요. 생각보다 일찍 와서 기다리면서 몸의 심박 듣고 있으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마치 방송 현장에 와 있는 듯 설레네요. 네, 어제 조일몬도님 월간 전망에 참여하셔가지고 도시락까지 드시고 갔습니다. 그죠? 조회수가 4만이 넘다 보니까 그동안에 여기 안 와 보시던 분들이 댓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여기 뭐요? 교주? 네, 댓글이 좋다 보니까 아마 이거 뭐지? 여기 댓글 참으면 왜 다들 이래? 아마 이런 느낌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사실은 다른 증권사,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이렇게 댓글이 좋아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 방송하러 나와서 그 발표를 해주시는 분들이 물론 어떤 목적을 갖고 나와서 하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참 그 예전에 86번가의 정광우 매니저도 그랬지만 이 방송 나가서 그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알려주는데 악플 이런 거 보면 마음 상해가지고 지금은 네이버 프리미엄만 하고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진정성 있게 뭔가를 얘기를 해주면 당연히 이렇게 좋은 댓글이 나와야 되는데 참 다른 채널에 보면 마음이 피폐해진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 분들은 보면 다들 사기꾼처럼 보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많이 뭔가를 믿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던 것도 너무 많았고요. 5월 20일에 계약은 했는데 주식이 너무 떨어져서 팔지 못하고 마음고생하다가 이제서야 겨우
3억 마련이 돼서 오늘 마지막 입금하고 나니 너무 홀가분합니다. 네, 어제 그 폭락장에 딱 일임을 시작하셨네요. 부산도 갈아타기는 하락장에 해야 한다고. 오늘 같은 하락장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이던 3점 본주 매도하고 우선주로 갈아탔습니다. 계속 삽니다. 일 잘하는 소장농이 되지 말자. 일도 잘하고 땅을 사는 소장농이 돼야 되죠. 그죠? 28회차 인턴입니다. 1등 매니저 따라하기 2기 때 하고 수익이 나니 혼자 해봐야겠다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 지금까지 혼자 했는데 변동폭이 너무 커서 힘듭니다. 마음 다스리는 거는 최슬리와 함께해서 버틸만 한데요. 이렇게 변동폭이 너무 클 때 8월에 시작하는 1등 매니저 따라하기 함께 해야겠다 싶어서요. 어디서 가입해야 하는지 안 나오네요. 예. 1등 매니저, 우리 인턴들한테만 1등 매니저 따라하기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턴십 그 어스의 문에 보면 나올 겁니다. 솔트님이 달아놓으셨네요. 인턴십 하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어스 앱에서 공지가 나면 신청하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 2기 때만 하셨군요. 3기, 특히 이번 4기 수익률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약간 아쉽네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그래도 오늘 반도체 다시 쭉 끌어올려줘서 끝나서 다행입니다. 이번 4기 1등 매니저 따라하기에는 이 반도체가 비중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1등 매니저 따라하기를 저희 회사 그 매니저별 모델 포트폴리오입니다. 모델 포트폴리오가 연초 이후 가장 수익률이 좋은 한 명을 따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는데 네, 희한하게 참 작년에 피부 미용 좋을 때는 피부 미용 1등 매니저가 1기를 했었고 2기부터는 조방원 그죠? 3기부터는 또 반도체 4기까지 그래서 참 좋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말 울산 사는 친구 통화하다가 주식 이야기가 나와서 나는 일임했다고 말하니 친구는 돈이 부족하다길래 랩 상품 소개했더니 증권사 다녀왔다고 한투 마감되고 KB는 내일까지 모조리라서 KB 가입하셨다고 하네요. 굴럭입니다. 어렵지만 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많이 배웁니다. 승리하실 거예요. 간발의 쿠다사이. 네, 간파리마스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간파리마스 이렇게 해놓죠. 전무님 어젯밤 꿈속에서 만났습니다. 다정스럽고 환한 모습으로 등을 토닥이며 살포시 안아주셨습니다. 다가올 변동성 주식시장에서 잘 이겨내고 격려해 주신 것 같아 든든하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네, 제가 밤에도 이렇게 우리 최밀턴 분들 꿈을 또 꿈속에까지 방문, 신방 다니라고 제가 굉장히 바쁩니다. 네, 다들 주무실 때 꿈속으로 또 찾아서 다닌다고. K방산, K엔터, K조선, K화장품 우리나라를 세우는 굉장함의 이름 K에서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K가 있습니다. 전무님의 어머님 같으신 예전 시절의 장녀 가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함에도 억척스러웠던 우리의 K 장녀는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한 섹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저희 어머니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시회를 하십니다. 전시회를. 네, 그거는 다음 주에 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 주에. 월간 전망 잘 듣고 갑니다. 남들 앞에서 얘기할 때 많이 긴장하는 편이라 장황하게 질문 드렸는데 여러분이서 잘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제 가운데 앉아 계셨던 안경 쓴 남자분이시죠?
어제 배짱이 님도 월간 전망 왔다 가셨습니다. 아, 배짱이 님이라고 얘기하시지. 아, 누구신가 했네. 오픈 AI가 올해 상장을 못하면 이 코어웨이버 같은 주식이 하락을 하면 메타 CPU인데 이번 AI 사이클에서 주의 깊게 보는 두 가지 사인이 나왔는데요. 둘 다 순환 출자식 자금 관계를 무너뜨리는 상황이라고 배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반도체 사이클은 아직은 아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징후를 살피며 투자해야 할까요? 근데 이번에 반도체 바닥 칠 때도 그만큼 빠질 줄은 몰랐어요. 5만 원이 살짝 깨졌었잖아요. 그죠? 6만 5천 원 미치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것도 이번처럼 생각보다 또 더 올라가잖아요. 그죠? 왜 밑에서 5만 원이 깨질 때 판 사람들은 왜 팔았을 것 같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 낸드는 만년 적자에다가 전자는 HBM을 계속 콜 테스트 통과도 못하고 내부 조직적 문제도 불거지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전자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5만 원이 깨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모든 게 다 장밋빛처럼 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참 파는 건 예술이라고 예술적으로 잘 팔고 나와야 되는데 저는 잘 파는 이유가 이 정도 먹었으면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그러면 팔고 근데 고객 자산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되게 죄송스럽죠. 기회 비용 기회 수익을 날린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죄송스러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면서 수익 내고 파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걸 아쉬워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팔고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긴 했지만 이 정도 수익 나서면 거기 만족하고 파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족하고. 아니면 정말 이 촉이 좋으셔가지고 딱 끝났네. 제가 몇 번 언급드렸던 우리나라에서 석탄 트레이딩 되게 오래 하셨던 회장님이 딱 에코프로 160 찍고 떨어지는 120에서 딱 전화 주셔가지고 끝난 것 같다고. 그동안에 올라갈 때도 막 그 에코프로로 수익 낸 걸로 자랑을 많이 하시다가 딱 떨어지는 120에서 끝난 것 같다고. 딱 그 얘기 해주시는데 그분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거든요. 그냥 시세가 주는 그 에너지 느낌만으로 끝난 것 같아. 딱 그러시더라고요. 신기한 차트 분석을 전무님이 바쁘실 때는 오가장 보고 대타 띠라고 하면 안 될까요? 볼린저 밴드 같은 걸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다. 네, 이달의 댓글로 선정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랜 토리노님. 제가 이때까지 대타는 최부 사장 보고 미국 주식으로 좀 해줄래 뭐 이랬었는데 최부 사장이 또 테크니컬 분석 이런 거는 또 본인도 싫어하고 별로 흥미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오 과장한테 얘기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모닝 브리프 할 때 제가 오 과장한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1인 계좌 증액했습니다. 아파트 계약이 3, 4개월 미뤄졌는데 오늘 장 빠지는 거 보면서 아파트 계약금으로 손이 자꾸 가길래 제가 갖고 있다가는 이런 장에 계약은커녕 뼈도 못 추리겠다 싶어서 든든한 백 채슬리에 바로 입금하고 전화 드렸어요. 몇 개월 뒤 뺐을 돈으로는 주식 하지 말라고 하셨고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큰데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짱짱구님한테는 어제도 오셨었는데 뭐 정에 갈 일 있으면 한 2주 전이었나요? 8천이 깨지면 하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어제 8천이 깨졌는
깨졌는데 예, 바로 입금했다 뭐 예,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제 신문 기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3주 전에 코스피 월봉 RSI 80이 두 번 고점을 찍은 걸 보고 반도체 축제 속에서도 과열 양상이라 판단했습니다. 미장에서는 소비재와 헬스케어 등 방어주로 잘 도망쳤는데 국장은 그 문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질문 드렸었죠. 그런데 3주간의 시차를 두고 한국장도 결국 적용이 된 듯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스포티파이를 보며 드리는 것인데요. 스포티파이가 25년 6월 고점을 찍고 한없이 내려왔다가 최근에 바닥을 다지며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전무님이 강조하신 짝짓기 잘해야 한다는 조언처럼 국내 K-팝 기업들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하더라고요. 이익 체력이 전혀 꺾이지 않았고 강력한 경쟁자도 나오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도체 랠리를 이어받을 다음 주자로 확실히 낙점했습니다. 홀수의 월드컵 주기가 시작될 때를 진정한 저점이라 판단하고 유배지 계좌, 안 열어보는 계좌에서 분할 매수로 모아가고 있는데요. 남들이 소외할 때 역발상으로 진입하는 이 전략과 타이밍에 대해 전무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개별 종목 상담은 하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 최밀턴 분들을 위해서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2024년 8월에 출간했던 그 트럼프 2.0에 있어서도 제가 그 뒤에 엔터 얘기해 놨었잖아요. 24년은 슈퍼 선거의 해였습니다. 그죠? 예, 선거 때는 목욕탕에 계신 그 목욕탕 아저씨가 맨날 트로트 보고 있다가 선거 때는 종편 방송 보시더라고요. 야, 저렇게 트로트 좋아하시는 아저씨도 선거 때는 종편 보시구나. 예, 그러면서 엔터가 왜 선거해에 안 되는지 알았고요. 그리고 또 짝수에 4년마다 열리는 뭐 2년 전에는 올림픽이었고요. 올해는 월드컵이지 않습니까? 월드컵에는 축구가 전 세계 모든 스포츠 다 합친 것보다 축구가 시장이 크거든요.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축구 월드컵이 열리는데 월드컵 봐야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한 달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잃어버린 한 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도 월드컵이 끝날 때쯤 전후로 해서 분할 매수해서 그 다음 홀수에까지 또 가만히 냅두면 또 쭉 올라오는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성격을 말씀드렸는데 스포티파이가 똑같은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게 말은 되잖아요. 스포티파이도 우리가 뭐 음악들 듣든지 뭐 그런 건데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겠다, 그죠?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보면 된다잖아요. 영업이익률이 독보적이라면 30%, 독보적이라면 사실 이 대체제 때문에 일시적인 이벤트성 대체제 때문에 매출이나 이익이 일시적으로 꺾일 때 그럴 때 사고 회복될 때 팔고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추 된장찌개는 저도 여름에 한국 가면 꼭 먹어봐야겠어요 하셨습니다. 한국 오시면 연락 주십시오. 이제 진짜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통화 동반 약세가 1997년하고 닮았다라는 기사인데요. 1997년이면 우리나라 IMF가 오기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IMF가 왔던 해죠. 97년도에 12월 달 되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2,000원이 됐으니까.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달러의 아시아 통화가 흔들리고 있고 원화는 한 달 넘게 달러당 1,500원대에 머물고 있고 엔화는 40년 만에 슈퍼 엔저로 회귀가 했고 인도네시아 루피아와 태국 바트, 필리핀 페소 등 동남아 통화도 약세입니다. 지금 6월 30일까지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7.5% 내렸는데요. 루피가 7%, 바트도 5.6%, 페소도 3.8%, 엔화도 3.3% 낙폭이
큽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도 뭐 1,555원 이러고 있고 원화값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지금 최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통화의 동반 약세는 1997년 외환위기 트라우마를 소환하고 있는데 당시 환율을 달러에 묶어둔 동남아 통화가 강달러 여파에 고평가가 됐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 태국 바트화가 투기 공격에 무너졌었죠. 바트화가 95년, 96년에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97년에 무너졌거든요. 이 위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거쳐서 한국으로 번졌습니다. 이번에도 강달러가 기본 축이 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지난달 25일 101.7까지 오르면서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물가 상승에 페드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역량 때문입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과 지금의 외환시장 구조가 좀 다릅니다. 97년에는 고정환율제와 단기 달러 외채, 바닥난 외환 보유액 탓에 아시아 외환시장이 한꺼번에 무너졌고요. 그때와 달리 지금은 변동환율제 아래에 있고 환율이 충격을 흡수하고 있고 외화 보유액도 과거보다 훨씬 두텁습니다. 금융 시스템 붕괴보다 고환율, 고유가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5월 말 기준으로 외환 보유액은 4,270억 달러에 달해서 외환위기 당시 300억에서 400억 달러에 10배를 넘고요. 대신 외국인 주식 순매도,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유출, 엔저 동조화가 원화 약세를 일으킨 주범입니다. 아시아 통화 중에서 위안화만 무풍지대인데요. 중국 인민은행 영향권 아래에 있는 관리 변동 환율제를 적용받는 데다가 수출이 여전히 호조죠. 그리고 AI 열풍 등도 위안화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고 위안화 환율은 지금 6.7948 위안으로 지난해보다도 약 3% 위안화 가치가 상승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뭐 7.2 위안이었잖아요. 여기 나오네요. 네. 자, 위기의 불씨는 살아있는데 약한 고리로 지금 인도네시아가 꼽히는데 국가주도 경제 정책과 중앙은행 독립성 우려에 외국인 자금 이탈에 속도가 붙었고 원유 수출국이면서 정제유는 수입해 경상수지가 대래 나빠지는 약점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금 외환 보유액은 2년 만에 최저로 줄었고요. 증시도 올해 들어와서 약 29% 급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인도네시아 증시가? 슈퍼 엔저도 97년과 다른 불안 요인인데 누적된 엔저의 미일 금리 차와 캐리 트레이드가 더해진 탓인데 엔달러 환율이 6월 말 장중에 162엔을 넘으면서 40년 만에 최저치로 밀렸습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엔저 심화로 아시아 통화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외환위기 오기 전에는 한 92년부터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였어요. 자본 수지는 흑자인데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출로 번 돈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자본 수지가 고갈되는 달러를 메꾸고 있다가 외국인들이 돈을 확 빼버리니까 그냥 국가 부도가 났던 거죠. 네, 지금은 우리가 수출을 엄청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97년 제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 시스템 위기가 뭐 음습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경제 안보가 잠자던 일본을 깨우고 있다. 일본의 작은 섬 미나미토리시마는 도쿄에서 한 1850km 떨어져 있고요. 와, 둘레가 6km 남짓한 이 서태평양 외딴 섬이지만 일본은 이곳 주변 해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히토류가 대량 매장돼 있을 가능성 때문이고요. 2028년부터 본격 채굴이 목표인데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시험 채굴에 성공했지만 해저 6,000m에서 진흙 더미를 끌어올리는 일부터 난제입니다. 내년에는 하루 350톤 규모의 해저 진흙을 건져서 히토류 분리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인데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같은 히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방산, 로봇 산업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채굴과 정련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 폐수 등 오염물질 때문인데, 미국도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에 막대한 매장량을 갖고 있지만 이 환경 규제 등으로 생산 확대에 제약을 받아왔고요. 그 틈을 중국이 파고들어서 1992년 덩샤오핑이 중국에는 석유, 중국에는 히토류, 중국이 아니라 중동에는 석유가 있지만 중국에는 히토류라고 한 뒤 중국은 히토류를 전략 자원으로 키웠고 이제는 히토류를 또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히토류 확보에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중국의 히토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본의 첨단 제조업과 안보 전략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고요.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하면 반도체와 배터리, 로봇, 전기차, 방산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히토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산업 전체가 발목이 잡히는데, 일본이 2022년 이후 경제안보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핵심 광물 확보, 중요기술 보호, 공급망 재편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경제안보는 잠자던 일본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데, 2012년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은 장기 디플레이션에 벗어나기 위해서 통화재정 구조 개혁을 병행해 왔고, 실질 성장률은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여파로 여전히 1% 안팎에 머물지만, 경상 성장률은 최근 3년 연속 4에서 5%를 기록하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기력했던 잃어버린 30년의 일본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고, 증시 밸류업과 임금 인상, 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같은 흐름 위에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 퍼즐이 일본의 새 성장 전략인데, 강한 일본을 내건 일본 정부가 AI와 반도체, 정보통신, 방산, 우주, 항공, 자원, 에너지, 양자 컴퓨팅 등 17개 전략 분야에 2040년까지 3,500조 원을 투입하고, 과거처럼 한산한 지방 도로를 깔거나 현금성 수당을 마구 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원과 기술, 안보와 산업을 하나로 묶어서 국가 경쟁력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구상이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과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을 갖춘 일본 기업의 정부 지원이 더해진다면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도 다시 전열을 갖추고 있는데, 대만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은 일본 반도체 생태계 재건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고, 라피더스는 내년부터 2나노급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개시합니다. 낸드 플래시 업체인 이 키옥시아가 최근 일본 시가총액 1위에 오른 것은 일본 반도체 산업 부활의 상징이 되고 있고요. 일본이 한때 한국과 대만에 반도체 주도권을 내주고 IT 혁명에서 뒤처졌지만 경제안보의 압박은 오히려 국가적 결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원 확보와 첨단 기술 자립을 함께 밀어붙이는 지금의 일본은 과거의 일본과 다릅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반도체 중심 전략에 의존하는 한국이 일본의 절치부심과 중국의 기술 굴기에 맞설 수 있느냐는 것이고, 중국은 국가가 방향을 정하고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으로 속도를 냅니다. 일본은 17개 전략 분야를 52개 세부 분야로 나눠서 투자 계획까지 구체화했고, 위기의식이 큰 만큼 이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은 없었습니다. 네, 일본의 목표는 2040년이고요. 중국이 제조 2025를 통해서 제조 강국으로 도약한 데 이어서 일본은 성장 전략 2040에 국력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와 반도체, AI, 양자 기술을 누가 선점하느냐 국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중국에 이어 일본까지 국가 전략을 다시 쓰고 있고, 이제 한국도 경제 안보를 국가 전략의 중심에 놓고 생존 전략을 다시 써야 한다. 네, 이를 해주셨습니다. 장혜수의 뉴스터치 반도체가 참외다. 뭐죠? 참외는 수박과 더불어 여름철 대표 과일입니다. 참 맛있죠, 참외. 달달한 참외는. 영문명에 멜론이 공통으로 들어가는데, 영어로 워터멜론은 수박이죠. 세계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데,
코리안 멜론인 참외는 한국 특산입니다. 전 세계 참외의 99%가 한국산이고요. 99.5%가 참외의 인기가 해외에서 높아지고 있는데 2022년 61톤이던 대일본 수출이 지난해 271톤으로 늘었고요. 올해는 4월까지 무려 99톤이 나갔답니다. 미국 대형마트에서도 한국산 참외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 인기의 또 다른 증거는 관련 소셜미디어 콘텐츠 급증인데 이름이 참외입니다. 참외. 또 검색을 하면 K 참외 콘텐츠가 쏟아집니다. 참외의 조상인 야생종 멜론은 서양에서 멜론, 동양에서 참외로 분화했고요. 한반도는 삼한시대 무렵 유입된 거로 추정이 되는데 2000년 전 진안 무덤에서 참외 씨가 출토가 됐고요. 한자어로는 호과인 오이와 대비해서 진과로 쓴 전통 참외는 초록색 얼룩무늬 깨구리 참외라고 합니다. 일본도 그랬고요. 지금의 일본 기후현에 위치했던 마쿠아 마을은 12세기 참외 명산지였다고 합니다. 일본 전통 참외 이름이 마쿠아 마을에서 나는 오이라는 뜻의 마쿠아 우리인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군요. 개항 후에 서양에서 유입된 머스크 멜론 등의 마쿠아 우리가 밀렸는데 1936년 일본 나라현 농업시험장이 마쿠아 우리를 개량해 당도 높고 식감 좋은 새 품종을 내놨고 이게 긴센 참외라고 합니다. 오늘날 노란색 참외의 원형이고요. 1950년대에 은천 참외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신은천 참외, 금사라기 참외 이렇게 개량이 됐고 이제는 K푸드 인기를 등에 얻고 역수출되는 상황입니다. 참외를 보니 쏙 빼닮은 뭔가 다른 게 떠오르는데 그래, 반도체다. 1947년 미국 AT&T가 발명한 이 트랜지스터 기술은 야생종 멜론처럼 전 세계로 퍼졌고 전후 폐허에서 재기를 모색하던 일본이 기술을 받아들여서 이 전자산업을 부흥시켰고요. 마쿠아 우리가 자리 잡던 모습 같은데 미국산에 맞서서 자체 기술을 키웠던 일본 산업계 상황은 긴센 참외 육종과 닮은 꼴입니다. 그리고 일본 기술을 들여와서 오늘날 반도체 최강국으로 우뚝 선 모습에서 긴센 참외로 K 참외를 키워낸 한국을 보게 되는데 참외가 반도체고 반도체가 참외다. 참외의 역사가 그랬었군요. 이 반도체의 역사하고 되게 비슷하다, 그죠? 재밌는 칼럼이었네요. 적절한에 맞게 나온 운영과 통제 AI 경쟁의 새로운 차원되어 있는데 지난 5월 AI 산업의 전장이 바뀌는 신호가 나왔고 오픈 AI와 엔스로픽은 각자 AX 즉 AI를 통한 기업 운영 혁신 사업을 본격화하며 경쟁의 초점을 가장 큰 모델에서 가장 잘 쓰이는 AI로 옮겼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 경쟁을 지배한 질문은 누가 가장 강력한 LLM을 만드는가였고요. 이제 질문이 바뀌는데 누가 AI를 기업과 국가의 실제 운영 체계 안에 심을 수 있는가? 이때 진짜 장벽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인데 방산, 제조, 의료, 금융, 행정 분야에서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AI 성능 부족이 아니라 자신의 핵심 데이터가 경쟁자의 지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역사가 이를 보여주는데 종합 반도체 기업들이 TSMC를 넘지 못한 이유는 단순한 기술 격차 때문이 아닙니다. 고객들은 자신의 설계 자산을 경쟁사가 활용할 가능성을 우려했고 TSMC는 생산 능력이 아니라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이 신뢰로 승부를 했습니다. 미래의 승자는 고객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하는 기업이 아니라 고객이 데이터를 맡길 수 있는 기업이고 데이터와 모델 운영을 분리하고 고객이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신뢰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AX는 데이터 위에 LLM을 올리는 단순 작업이 아니고 데이터의 출처와 책임 소재가 추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AI가 활용할 지식이 아니라 정보 더미일 뿐입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AX 운영 레이어인데 즉 기존 시스템과 AI를 연결해주고 데이터의 권한을 관리하며 결과를 검증하는 AX 운영 플랫폼인데 AX는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과 국가의 판단과 움직임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역설적으로 산업화가 깊은 국가일수록 이 AX가 더 어렵습니다. 제조 설비, 공급망, 의료기록, 금융거래, 행정문서는 막대한 자산이지만 동시에 복잡한 책임 구조를 가진 레거시이고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정교한 통제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 관점에서 이 소브린 AI도 다시 정의해야 하고요. 서버가 국내에 있고 현재 언어 모델을 사용한다고 해서 주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진짜 주권은 누가 데이터를 통제하는가, 누가 모델을 선택하고 교체할 수 있는가, 그리고 AI의 판단에 누가 최종 책임을 지는가에 달려 있는데 주권은 선언이 아니라 통제권의 축적입니다. 앞으로 AI 패권은 모델의 크기가 아니라 이 통제권의 깊이에서 갈리게 되고 자신의 데이터와 의사결정 체계를 통제하면서 AI를 운영 시스템 안에 심은 기업과 국가가 승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도 52주 신고가의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같은 이 데이터 이런 서버 보안 업체의 주가가 신고가를 내는 게 이런 개념 때문이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세가 B2 몸살 미1 신용융자 최고치 찍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전 세계 증시가 B2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홍콩 같은 주요국 주식시장에서도 증권사로부터 이 돈을 빌려 주가 상승이나 하락에 몇 배로 베팅하는 이 신용융자, 레버리지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작은 충격에도 시장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자, 지난 5월 기준 미국의 신용융자, 이걸 마진뎃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잔고가 1조 4천억 달러인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2,200조예요. 야, 올해 1월에 1조 2,790억 달러보다도 10% 늘었고요.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200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54% 정도 급증했고 미국 증시 내 레버리지 ETF의 총 순자산도 지난 6월 24일 기준으로는 한 1,9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거의 300조 정도 된다 그죠? 지난해 2분기 1260억 달러 비교하면 50%가 불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투자자들이 마진론과 레버리지를 증폭시키는 펀드를 통해서 주식 수익률을 끌어올리는데 그 어느 때보다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레버리지 ETF 총순자산 추이네요. 네, 지금 300조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조정장이 오잖아요. 조정장이 오면 이렇게 또 줄어듭니다. 그러고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일본과 홍콩 등도 비슷한데요. 도쿄 나고야 증시의 신용매수 잔고가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67조, 사상 처음 7조 엔을 넘어섰고요. 67조, 우리가 지금 37조 정도 되죠. 홍콩 거래소도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63억 홍콩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나 늘었습니다. 세계 주요 증시 전반에서 차입 투자와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 미국 투자회사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해킷 수석 시작 전략가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복권에 당첨되길 기대하는 심리로 신용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ETF 옵션까지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는 레버리지를 3중 4중으로 겹겹이 쌓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각국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레버리지 투자 위험 관리에 나서고 있는데 미국 핀란드는 6월부터 기존 1일 매매 증거금 규정을 폐지했고요. 계좌의 위험을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장중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는 이 인트라데이 마진 제도도 시행했고 미국 대형 증권사 찰스 슈왑은 레버리지 한도를 축소하고 최소 투자 금액을 올렸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이들 국가보다 한국의 위험도가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경제 규모에 비해서 신용융자 금액 자체가 큰 데다가
최근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한국의 신용잔고는 7월 1일 기준으로 37조 3천억 정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차올랐고, 골드만삭스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레버리지 ETF로의 대규모 자금 유입과 옵션 거래 증가, 개인의 신용 거래 등이 맞물리면서 기업의 펀더멘털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일일 주가 변동성이 발생하는 구조적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자가 많아져서 이 변동성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하이닉스 폭락 많이 놀라셨죠? 목표가 420만 건에 든 증권사가 나왔습니다. 자, 전날 메타발 메모리 쇼크로 주가가 두 자릿수 급락한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현 주가 대비 2배 이상 제시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동원, 이창민, 강다현, KB증권,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420만 원으로 오히려 상향 조정했고, 전날 하이닉스가 14.57% 내렸는데 이게 2008년 밑에 나오네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1월 20일 기록했던 마이너스 14.9% 기록한 이후에 17년 만에 최대 수준이에요. 자, 김연구원은 올 하반기부터 글로벌 AI 투자가 가속 국면에 진입하고 2028년까지 메모리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글로벌 AI 투자는 2026년 8천억 달러에서 27년에는 1조 1천억 달러, 28년에는 1조 5천억 달러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KB증권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비용 부담으로 이 캐펙스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데이터 센터 수익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 xAI는 자사 데이터 센터인 콜로서스 1, 2를 각각 엔스로픽과 구글에다가 1년에 약 260억 달러 수준으로 임대해서 투자비를 단숨에 회수했고요. 이는 AI 업체의 대표적인 수익화 사례로 미국 빅테크 7개사의 2028년 이 프리 캐시플로 잉여 현금 흐름은 AI 수익화 구간에 진입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91% 급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엔스로픽이 지금 워낙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잘 나가는 기업은 이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뒤처지는 기업들도 과연 이렇게 수익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이후 메모리 수요는 지금까지 100배 증가했으며 향후 5년간 추가로 또 100배 증가될 전망인데, AI 에이전트 확산은 메모리 수요를 3배,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는 또 추가로 10배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AI 투자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에 14%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7년에는 50%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향후 AI 투자 확대와 더불어서 하이닉스의 실적 및 주가 상승세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이 리포트에 또 힘을 얻어서 하이닉스가 또 급반등하는 모습인데, 어쨌든 이 레버리지 포지션 때문에 이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중심을 잘 잡고 슬기로운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한 주말 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의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